안녕하세요. 다산이도 강사 오은서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은 7단원 상태 공간법을 들어가는데요. 이 단원도 우리가 너무 깊게 파고들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적이 이론을 100%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잘 푸셔서 60점 이상이 맞는 것이 목적이지 이론을 100%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싶고, 우리가 결국에는 실전에 필요한 이론을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필기 기출을 15개를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자주 나오고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강조드려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어려운 단원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저를 믿고 제가 강조드리는 것 위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100%로 이론을 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제가 강조드리는 것 위주로 챙겨가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푸시면서 계속 보강을 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점점 실력이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니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저를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태방정식의 정의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태방정식은 개통방정식이 n차 미분 방정식일 때 이것을 n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행렬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부분 우리가 안 챙겨가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태방정식의 이 형태를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잘 보시면 xt 위에 점이 찍혀져 있는데요. 어떻게 적혀 있냐면 xt 위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읽냐면 xt 도트라고 읽습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면 xt를 한 번 미분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미분의 기호는 표현을 해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dt분의 d, xt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xt를 이렇게 프라임을 써서 이러한 기호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있고 지금 여기와 같이 xt를 위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다 어떤 말이냐면 이 xt를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을 진행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미분의 기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xt 도트는 axt 플러스 brt가 되더라. 이때 이 rt 대신에요. 어떠한 꼴로도 주어지냐면 ut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rt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ut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것을 챙겨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 A를 묻거나 아니면 A, B를 묻거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A를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시스템 행렬 A는 이렇게 물어봐요. 즉 A의 용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좀 더 문제 푸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A의 용어를 살펴볼게요. 시스템 행렬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개수 행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행렬은 영어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시스템 매트릭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어 행렬이다. 이렇게 가볍게 용어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태 방정식에서도 이러한 형태를 배웠는데요. 이 형태를 대체 어떻게 푸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예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예제를 푸는 방식을 우선 처음에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정석적인 풀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상태 방정식을 구할 때 보통 A를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바로 A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면 이 플러스 CT죠. 이 등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마이너스 CT가 되겠죠. 그때 앞에 개수만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테고요. 이 친구 플러스 2 DT분의 DCT는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DT분의 DC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곱해진 마이너스 2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 플러스 3 DT제곱분의 D제곱 CT는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이 말은 나중에 A가 어떻게 되냐면 A의 행렬이 이렇게 1행, 2행, 3행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3행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 순서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그대로 작성이 됩니다. 즉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넘겼죠. 이 넘긴 순서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은 이러한 시스템 행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빠르게 정답을 고르게 되는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석적인 풀이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면 제가 이 꿀팁이 나중에 결국에는 다 정석적인 풀이를 알아야 나오는 이러한 꿀팁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해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 좀 용어를 점검을 해보면 DT분의 D는 우리가 배웠죠. 즉 한 번 미분한 거였는데
dt 제곱분의 d 제곱 ct는 뭐죠, 여러분? ct를 2번 미분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dt가 나와 있긴 한데 숫자 2가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2번 미분한 거다. 그럼 3은 뭐죠? 3번 미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dt 세제곱분의 d 세제곱 ct는 우리가 ct를 3번 미분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처음에 우리가 주어진 ct를 x1, t로 두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큰 첫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친구들을 다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 ct를 한번 먼저 미분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럼 이 친구를 미분을 하게 되면 dt분의 d, ct는 그럼 이 친구도 한 번 미분한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x1을 한 번 미분한 것, 즉 x1 도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왔을 때 한 번 미분을 진행한 거예요. 우리가 x1t는 x1 도트가 된 것이고 이 상태에서 이 x1 도트를 제가 x2라고 두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dt분의 d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번 미분한 것도 있죠. 그 친구는 이 첫 번째 줄에서 굳이 2번을 미분할 필요가 없고 이 두 번째 줄에서 한 번만 더 미분하면 총 2번을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표현을 해보면요. 여기서 dt 제곱분의 d 제곱 ct는 이 윗줄에서 한 번 미분을 진행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x1 도트 또는 x2가 있게 되는데 x2를 우리가 한 번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도 x2 도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제가 이 x2 도트를 한 번 더 x3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다 했어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우리가 ct가 x1t인 것만 이것을 잡고 시작을 해주시면요. 우리가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세 번째 줄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dt분의 d도 우리가 지금 꼴을 만들었고 dt 제곱분의 d 제곱도 다 했기 때문에 이 두 친구로 우리가 이 친구까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하는 이 세모로 표시한 이 친구 빼고 다 모든 항을 우항으로 이변을 합니다. 이항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dt 세제곱분의 지금 d 세제곱 ct는 다 넘길게요. 그럼 여기 이 ct부터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ct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미분한 친구 넘기면 마이너스 2 dt분의 dct 그 다음은 마이너스 3 dt 제곱분의 d 제곱 ct 마치 다 넘긴 것 같지만 원래 있었던 친구도 있었어요. 원래는 rt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작성해 주시면 플러스 rt로 이렇게 해주면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dt 세제곱분의 d 세제곱 ct를 우리가 어떻게 작성할 수 있죠? 결국에는 이 x3를 한 번 더 미분한 결과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dt 세제곱분의 d 세제곱 ct는 이 친구를 한 번 미분한 것이니까 x3 도트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였죠? 그래서 이 친구, 이 세모를 친 친구가 뭐로 변한다? x3 도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x3 도트 지금 마이너스 ct는 뭐죠, 여러분? 마이너스 x1t라고 작성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여러분? 그러면 마이너스 x1 자, 편의상 t는 아니요, 작성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dt분의 dct는 우리가 x2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 x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 친구는 여기죠? 그럼 여기 x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x3 t가 되고 물론 제가 여기서 편의상 이것을 생략한 거죠. 이거 다 여기 이렇게 x2 도트에 t라고 작성하고 뭐 이 친구도 x3에 t라고 작성할 수 있는데 제가 이 t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실 때는 빠르게 푸실 때 이 t를 꼭 다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플러스 rt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x3 도트를 표현했는데 지금 x1 도트도 사실상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x1 도트는 x2t라고 나와 있죠. 한번 작성해보면 x1
자, 편의상 t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x1 도트는 x2가 되고 우리가 x2 도트는 여기 있죠. x3가 됩니다. 그리고 x3 도트는 지금 우리가 구한 것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x1 그리고 마이너스 2x2 여기는 마이너스 3 x3 그리고 플러스 r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표현한 것이 상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사실상 x1 도트가 x2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0 곱하기 x1 더하기 1 곱하기 x2 더하기 0 곱하기 x3 그리고 플러스 0 곱하기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다 0이 되죠. 0이 되는 친구들 빼고 제외하면 원래 친구였던 x2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1 도트가 x2 맞죠? 그럼 이번에도 x 도트를 x3만 남게 할 건데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우리가 행렬로 보기 쉽게 바꾸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함인데요. x2 도트는 x3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0 곱하기 x1 더하기 0 곱하기 x2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1 곱하기 x3 그리고 플러스 0 곱하기 r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쭉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을 토대로 한꺼번에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 우리가 x1 도트, x2 도트, x3 도트는 우리가 어떻게 뽑아내 주시면 되냐면 이 0 숫자 앞에 곱해진 친구들만 가져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0, 1, 0이죠. 그래서 여기 0, 1, 0. 그 다음에 0, 0, 1이죠. 0, 0, 1. 네, 마지막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해주시고 여기에 뭘 해야 되냐면 x1, x2, x3를 이렇게 차례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행렬 곱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행렬 곱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적용한 것이 첫 번째 줄, 즉 이 x1 도트에 대한 식이 됩니다. 즉 x1 도트는 0 곱하기 x1 플러스 1 곱하기 x2 더하기 0 곱하기 x3가 행렬 계산법이에요. 물론 여기 뒤에 이 r에 대한 것도 작성을 할 거지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도트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x 도트는 0 곱하기 x1 친구죠. 그리고 플러스 0 곱하기 x2 그다음에 플러스 1 곱하기 x3 이렇게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곱해서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x3 도트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요. x3 도트는 이렇게 마지막 줄과 이렇게 세로로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 곱하기 x1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2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x3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뒤에 어떤 게 붙냐면 여기 지금 r 같은 경우는 여기 001이죠. 001이니까 001 그리고 여기 r만 곱해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첫 번째 줄은 0 곱하기 r,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0 곱하기 r, 그리고 세 번째 이 x3 도트에 관해서만 1 곱하기 r로 살아남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이 세 줄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결국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x1 도트, x2 도트, x3 도트는 결국에 xt를 짜르륵 다 펼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xt 역시 x1, xt, x2, x3가 되고 우리가 r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 가지 여러 가지 이 세 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시스템 행렬 A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친구가 제어 행렬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B고 이게 A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시스템 행렬 A를 물었다면 지금 여기가 1, 1이고 즉 이렇게 1, 1이 작성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 친구들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꿀팁으로 풀었던 이 친구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 과정인지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나온 것처럼 쭉 작성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나오게 된 경위가 뭐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친구만 남기고 다 넘겼기 때문에 부호가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석적인 풀이와 꿀팁을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x1 그리고 이 x2 그리고 x3로 표현을 하려고만 하면 충분히 푸실 수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너무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우리가 복습을 해주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한번 여기까지 예제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상태 천이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먼저 같이 개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RT가 0이고 초기 조건만이 주어졌을 때 초기 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계통의 시간적 변화 상태, 즉 천이 과정을 나타내는 행렬식을 말한다. 여기 쭉 보시면 제가 노란 색깔로 강조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특성 방정식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먼저 강조 드리고 시작을 해보면 우선 정의에 따르면 지금 보시면 상태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1번, 2번, 3번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상태 방정식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dt분의 dxt라고 나왔죠? 이 부분은 xt 도트랑 같은 말인 거 이제 아시죠? 우리가 xt를 한 번 미분한 것을 xt 도트 또는 dt분의 dxt라고 표현을 한다. 이때 a는 시스템 행렬, 그리고 여기 xt가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어 행렬 p,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RT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U가 오기도 합니다. 즉 UT가 오기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상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상태 천이 방정식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우리가 상태 천이 행렬 파이 T가 0 라플라스 한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부터 해주시면 되냐면 가장 안쪽에 있는 것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I-A에 이 친구가 결국엔 어떠한 행렬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행렬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지수에 있다는 것은 이 친구는요 역행렬을 의미합니다. 즉 SI-A의 역행렬에서 다시 0 라플라스를 취한 것이 뭐예요? 파이 T, 즉 상태 천이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연습해보면 SI-A를 역행렬을 한 것이 우리가 이 상태에서 0 라플라스까지 한다. 즉 역행렬을 하고 0 라플라스 변화를 하게 되면 상태 천이 행렬 파이 T를 구할 수 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식 자체를 우리가 묻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작성해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파이 T는 우리가 0 라플라스, 근데 여기 안에서 SI-A의 역행렬이다. 즉 여기서 그러면 처음 보는 친구가 있는데 이 I는요 전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렬에서 I는 단위 행렬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단위 행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전기나 우리가 수학 쪽에서 단위가 나왔다. 이 말은 크기가 1인 것을 주로 나타냅니다. 단위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단위 행렬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다 1로 대부분 가르쳐져 있는데요. 우리가 단위 행렬이 2 곱하기 2다. 2 곱하기 2라는 것은 행과 열이 다 2행까지, 2행 2열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두 줄이 있고 이렇게 2열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2행렬은 결국에 이 행렬 안에 성분이 이렇게 4가지가 작성이 되는 친구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는 것은 크기가 어디가 1이냐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취한 이 부분이 1인 친구입니다.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깨끗하게 작성을 해보면 단위 행렬, 예시 우리가 행렬 보통 이렇게 작성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대괄호 안에 작성하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편의상 이렇게 괄호로 표현을 할게요. 여기가 1, 나머지는 다 0인 이러한 행렬도 있겠고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 말고도 우리가 3 곱하기 3 행렬도 문제에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 1을 취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0이 되는 이러한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해요. 저희 단위 행렬을 잘 보시면 앞에 S가 곱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S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면 0, 1에 이렇게 행렬에 앞에 이러한 S 친구들을 곱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 다 분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이 각각의 성분에 다 S를 곱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기가 S가 되고,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0, 여기는 S가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SI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죠? 이것도 이렇게 3 곱하기 3일 때도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S 곱하기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S가 되고 여기는 0, 0. 그리고 여기는 1인 부분만 우리가 S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대각선만 강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즉 단위 행렬은 이렇게 왼쪽에서 아래로 향하는 이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0, 0이고 여기가 1, 1인 이러한 행렬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정의가 된 값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아래로 이러한 대각선에서 1을 차지하면 되겠다. 이게 단위 행렬이 되고 이것을 토대로
한번 여기까지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가 SI는 해봤어요. SI 해봤는데 여기서 A를 뺀다. 그러면 우리가 행렬에서 뺄 점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SI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S, 0, 0, S가 주어져 있는데 어떠한 행렬 A가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즉 지금 문제에서 제가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은 다 지우도록 할게요. A의 행렬을 A, B, C, D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SI-A를 하게 되면요. 이 같은 성분에 위치한 친구들끼리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S-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0-B, 그러면 -B. 여기도 0-C가 되고요. 여기는 S-D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S-A의 행렬을 나타낸 거고 이번에는 이것의 역행렬을 하래요. 역행렬은 또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냐면 공식입니다. 공식. 역행렬의 공식도 한번 이 A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A의 역행렬은 A의 이게 -1을 표기를 합니다. 이것은 A의 역행렬을 의미하는 바다. 이것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하냐면 AD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것을 우선 주목을 해주세요. AD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BC를 한 것을 분모로 가져갑니다. 즉 AD-BC분의 1을 해주시고 우리가 행렬에서 A와 D의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D, 여기는 A, 그리고 B와 C는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행렬이 주어졌을 때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SI-A를 구했잖아요. 근데 실전에는 이 A의 어떤 숫자가 대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친구를 이 위의 규칙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예시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곱한 것,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것을 이 분모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여기서 x-a 곱하기 s-t 마이너스, 지금 -b 곱하기 -c니까 플러스 bc가 되겠죠. 이것분의 1. 그리고 이 두 개의 자리를 바꾼다. 즉 s-t 그리고 여기는 s-a 그리고 여기는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c가 되겠죠. 이렇게 역행렬을 구하고 이 친구를 이제 다시 또 여기 앞에 거의 이렇게 곱해진 친구들을 다 이렇게 각각의 성분에 곱해서 분배를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역 라플라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문자로 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해 보실 수 있는데요. 계산 과정이 좀 많긴 하죠. 그런데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에서 더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기출문제를 같이 풀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천이 행렬하는 것을 다시 복습을 해보면 SI, 즉 이렇게 곱셈을 하고 -A를 한 다음에 SI-A를 역행렬 취하고 마지막에 역 라플라스를 하면 파이 t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성 방정식 SI-A에 지금 절대값이 취해져 있는데요. 이 SI-A까지는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렬을 지금 이렇게 절대값 기호로 표기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행렬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행렬식을 우리가 디터미넌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SI-A의 절대값 기호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디터미넌트의 약자로 이렇게 DT를 작성한 다음에 SI-A라고 작성하는 것도 다 같은 우리가 공식이 되겠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을 0으로 만드는 이러한 것이 특성 방정식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행렬식을 계산할 때도 만약에 제가 이 친구의 행렬 값이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즉, 이 SI-A가 이쁘게 A, B, C, D 꼴로 주어졌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러한 친구의 지금 절대값을 씌웠는데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것을 해주시면 되는데 부호가 좀 중요해요. 이렇게 곱한 것 AD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BC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즉, 이렇게 행렬식을 구하는 계산 과정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배웠던 행렬 친구 총 복습을 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워보고 한번 오늘 배웠던 행렬, 우리가 기초 수학을 한다 생각하시고 행렬에 대한 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우리가 i라는 친구, 단위 행렬이었죠? 단위 행렬의 예시로는 우리가 1, 1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도 있겠고 3 곱하기 3에서는 1, 1, 1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다 나머지는 0으로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SI-A를 하시면 되겠고 SI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2 곱하기 2는 여기 1인 부분만 S가 곱해지기 때문에 0은 어차피 다 0으로 가죠.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겠다.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0으로 채워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A라는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각각의 성분이 A, B, C, D라고 할게요. 이 A, B, C, D를 가지고 우리가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했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근데 작성을 할 때는 부호를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AD-BC분의 1 그리고 이 AD를 자리 바꿔요. 그럼 여기가 D, 여기가 A, 여기가 마이너스 B, 여기가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역 라플라스는 우리가 라플라스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행렬식 마지막에 배운 개념이죠. 우리가 디터미넌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한다? 뭐 A의 행렬식을 계산할 때 우리가 디터미넌트 A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 행렬 A의 절대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표현도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 SI-A까지 계산을 하고 나서 이것의 절대값, 즉 이것의 행렬식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 역시 A가 이렇게 A, B, C, D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A의 행렬식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AD 마이너스 BC로 계산을 할 수 있겠다. 이거 꼭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제풀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기출문제 두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첫 문제는 우리가 단원별 기출 5번과 같은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의 근 S1, S2를 묻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태 방정식을 보시면요. 여기 X1 도트, X2 도트가 있고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뭐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우리가 시스템 행렬 A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X1, X2, 그다음에 플러스 이 1, 0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제어 행렬 B가 되는 것이죠. 그 뒤에 U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특성 방정식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여러분? 특성 방정식 우리가 S, I, 마이너스 A의 디터미넌트, 즉 이것의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식이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SI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S0, 0, S. 근데 한번 이것도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S가 곱해지고 우리가 I는 단위 행렬은 1, 1, 0, 0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A 같은 경우는 지금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과정은 아직 행렬 10까지는 아니고 SI-A를 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S를 각각의 성분에 다 곱해줄게요. 그러면 S, 0, 0, S가 되고요. 마이너스 여기에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행렬의 뺄셈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SI-A는 이 행렬을 표기해봤더니 S-0 그러면 S죠. 그 다음에 0-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은 0,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가 왔어요. 그러면 곱해졌을 때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 2. 그 다음에 S-3. 이거는요.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에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졌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어서 S 플러스 3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가 S 플러스 3이 돼요. 이렇게 SI-A의 행렬을 계산을 했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의 행렬식 값입니다. 즉 여기서 행렬식을 계산을 할 때는 SI-A의 행렬식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되는데 이렇게 곱한 것은 그대로 플러스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곱한 것은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을 해보면 S, 그 다음에 S 플러스 3 이렇게 곱해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여기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S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플러스 2가 되죠. 이 상태에서 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배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서 쓰게 되면 S제곱 플러스 3S 그 다음에 이 상수 플러스 2까지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특성 방정식은 이렇게 구한 행렬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은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가 0이 되는 식이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 되고 이것을 만족하는 근, 특성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이제 S를 구해볼 텐데 이거 우리가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인수분해한 거 어떻게 가능한 거 알았냐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곱했을 때 2가 나오고 더했을 때 3이 나오는 이 조합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상수에서는 곱했을 때 1과 2를 곱하면 우리가 2가 나오고요. 우리가 1과 2를 곱했을 때, 즉 이렇게 여기가 S가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2S, 그리고 여기는 S죠. 이렇게 2S 플러스 S가 3S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바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가로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뽑은 친구는 S 플러스 1을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서 뽑을 때는 S 플러스 2를 가져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곱해서 2가 나오고 더해서 3이 나오는 조합을 찾았더니 1과 2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러한 두 친구로 우리가 분해가 가능하고 결국에 위의 식을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우리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2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만족하는 S는 찾기가 쉽죠. 우리가 곱셈이 0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0을 곱하면 항상 모든 수가 다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만족하는 S는 이게 0이 되거나 또는 이게 0이 되면 다 이 해당 식이 전체로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S 플러스 1이 0이 되거나 또는 우리가 S 플러스 2가 0을 만족하는 S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플러스 1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S는 마이너스 1 또는 우리가 여기 S는 이 친구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2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정답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푸니까 충분히 괜찮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통 이 부분은 많이 우리가 반복을 하다 보면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상태에서 SI에서 A를 빼고 이 친구를 이렇게 곱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것을 해주고 우리가 이것을 정리만 하면 되겠다. 물론 제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를 해서 하는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우리가 계산기 기능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충분히 계산기로 우리가 계산기 솔브 기능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산기 모드 EQM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기로도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정답을 찾는 과정을 우리가 반복해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상태 방정식으로 표시되는 제곱의 천이행렬 파이 t는 우선 우리가 상태 천이행렬 파이 t의 정의부터 작성을 하고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파이 t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SI-A 행렬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역행렬을 계산을 또 하고 이 역행렬을 구한 것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0 라플라스까지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0 라플라스까지 해준 것이 우리가 파이 t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요. 어떤 것을 먼저 계산할 거냐면 SI-A부터 계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역행렬을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역행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라플라스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죠. 즉 세 번째는 역 라플라스. 단계가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돼서 우리가 긴 것일 뿐이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면 SI-A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A는 이렇게 주어져 있죠. 지금 A의 친구는 0, 1, 0, 0으로 주어져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SI-A를 작성해 보면 우리가 SI는 바로 S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SS, 0, 0 되는 거 이제 괜찮으시죠? 우리가 단위행렬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1, 1, 0, 0이기 때문에 이것에 S를 곱하면 각 성분에 S를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S0, 0S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A, 즉 마이너스 0, 1, 0, 0을 해볼게요. 그러면 차례대로 S-0은 S가 되죠. S-0은 S. 그 다음에 0-1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0-0은 0. S-0은 S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행렬을 구한 것이 우리가 뭐예요? 1번 과정을 한 거예요. 1번 과정을 진행했고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2번 역행렬을 구해볼 텐데요. 역행렬 공식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A-라고 했습니다. A-의 행렬을 우리가 성분이 우리가 했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B, C, D라고 표현할게요. A, B, C, D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친구는 역행렬을 계산할 때 즉 A-의 역행렬은 우리가 AD 마이너스 BC분의 1
곱하기 우리가 AD 자리는 바꿉니다. DA 그리고 B와 C는 마이너스를 붙이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즉 어떠한 행렬이 있을 때 그것의 역행렬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뒷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친구의 역행렬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SI-A의 역행렬은 우리가 AD-BC, 즉 ABCD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D-BC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S제곱 마이너스 지금 0이 되는 거죠. 그럼 S제곱만 남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차례대로 해보면 이렇게 곱한 게 AD죠. 그리고 이렇게 곱한 게 BC인데 지금 0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S 곱하기 S 마이너스 우리가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 되므로 이 부분은 다 날라가요. 그러면 S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S제곱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우리가 자리 바꿔요. S와 S는 자리 바꿔도 어차피 S죠. 여기는 S.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마이너스를 붙이자. 그럼 여기는 1, 0은 어차피 0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이 S제곱분의 1을 다시 각각의 성분에 다 곱해주세요. 그래서 하나의 행렬로 표현을 해보면 되는데 이 친구는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차례대로 S제곱분의 1 곱하기 S는 S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S제곱분의 1 곱하기 1은 S제곱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역시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이 친구랑 곱하면 S분의 1이 됩니다. 이제 이 친구를 0 라플라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각각 하나의 성분들을 하나씩 0 라플라스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0 라플라스까지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이 친구들은 사실상 답안을 작성하는 우리가 하나의 표일 뿐 우리가 이 친구 S분의 1을 0 라플라스 하면 뭐가 되죠 여러분? UT가 되죠? 우리가 라플라스 공식을 복습해보면 UT 즉 1이죠. UT가 1인데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S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S분의 1을 0 라플라스 변환하면 UT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편의상 어차피 1이라고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1이라고 작성을 할게요. 그 다음에 S제곱분의 1은 무엇이냐? 우리가 T 또는 TUT를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S제곱분의 1이 붙습니다. 그리고 S제곱분의 1을 그러면 0 라플라스 할 때는 T 또는 TUT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편의상 제가 T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같다고 하는 거 왜 같은지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왜 같냐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 t에 대해서 어떠한 ft 함수를 그렸을 때 우리가 t라는 저 친구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친구가 t입니다. 그런데 tut는요. 우리가 ut 함수가 이렇게 0보다 작은 구간은 0이고 0보다 큰 구간부터는 이렇게 크기가 1인 이러한 친구를 ut라고 하는데 우리가 t에서 ut를 곱하게 되면 이 구간, 이 왼쪽 구간에서는 0과 곱해지기 때문에 다 0이 되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0으로 다 변해버리고 이 상태에서 이 친구들, 이 t, 기울기가 t인 이 부분은 어차피 크기 1을 곱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어차피 1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친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빨간 색깔의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TUT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T와 TUT는 분명 우리가 이 음수 구간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게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라플라스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가 0부터 무한대까지 즉 양수 구간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양수 구간에서는 이 빨간 색깔과 노란 색깔의 그래프가 같기 때문에 T와 TUT를 라플라스한 결과는 같다는 우리가 결론을 얻었었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해봤고 이걸 토대로 이제 0 볼게요. 0은 그대로 0 작성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S분의 1은 우리가 이미 이 친구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 라플라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상대 천행렬 파이 t는 SI-A를 먼저 구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역행렬을 취하고 이것의 0 라플라스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중요한 점은요. SI- 여기까지는 우리가 행렬의 뺄셈이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절대값을 취하는 부분, 절대값이 아니고 이 역행렬을 취하는 부분은 공식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공식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수학을 다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역 라플라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다. 우리가 사용한 공식이 그렇게 어려운 공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쵸?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도 이 공식은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역 라플라스를 할 수 있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변환은요, 이산 시스템 또는 차분 방정식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노란 색깔로 표기한 이 이산 시스템을 좀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변환 문제인데 실제로 지변환이라고 친절하게 안내하지 않고 우리가 이 이산 시스템의 단어만 보고 지변환의 문제인 것을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변환과 이산 시스템을 한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산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산 가족이라는 말도 있죠. 즉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가족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산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즉 이렇게 연속적인 아날로그의 신호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신호가 이렇게 뚝뚝 끊겨 있는 거죠. 이렇게 이산 신호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이산 시스템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문제에서 이산 시스템의 단어를 봤을 때 이것은 지변환을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2번 보겠습니다. 지변환과 라플라스 변환과의 관계. 이것은 우리가 공식을 묻는 기출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주로 나오는 우리가 4가지 공식을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시간함수 ft 그리고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우리가 라지 fs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것을 또 우리가 지변환과 대응을 시키게 되면요. 우리가 fg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케이스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임펄스 함수, 즉 ft가 델타 t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다행히도 정말 우리가 다 1이에요.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냐면 우리가 fs 그리고 fg가 둘 다 1인 함수가 무엇이냐? 그럼 보기에서 이렇게 델타 t를 골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델타 t는 fs도 1이고 fg도 1인 특징이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단위 계산 함수 또는 인디셜 함수라고 하는 이 u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u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이 친구는요, 우리가 지변환을 할 때, 즉 ut를 지변환하면 어떻게 되냐면 g-1분의 g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형태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형태를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g 마이너스 어떠한 것분의 g의 꼴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친구를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의 형태를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볼 거냐? t에 대한 함수 보겠습니다. ft가 t일 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우리가 지변환한다. 즉 t를 지변환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시면 이 부분은 패스하셔도 돼요. 여기 4개 중에서 제일 안 나오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g-1의 제곱 분의 라지 t 그리고 여기에 g만 곱해 주시면 돼요. 이때 뭐 라지 t라는 것은 우리가 샘플링 주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더라. 여기 중에서 공식이 가장 좀 복잡해 보이죠? 한번 자주 써서 내 걸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지수함수일 때, 즉 exponential 마이너스 at에 이러한 꼴로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라플라스 할 때는 이 마이너스 a가 반대로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s 플러스 a분의 1이 됐어요.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여기는 플러스가 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변환은요, 이것과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변환은 이 친구가 통째로 그냥 옵니다. 어디에 오냐면 여기 동그라미에 들어가요. 이거 그대로 작성해 보면 우리가 g 마이너스 통째로 들어간다 했죠? 2에 마이너스 a 이때 라지 t로만 바뀝니다. 여기가 분자가 g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라플라스는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는데 지변환은 이 친구 그대로 통째로 가져온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때 라지 t 역시 샘플링 주기라고 하는 친구이고 우리가 이렇게 g 마이너스 동그라미 분의 g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ut도 사실상 우리가 1이잖아요. ut도 1인데 우리가 g-ut분의 g라고 생각해 주시면 g-1분의 g라고 연상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 두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g- 동그라미 분의 g로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델타 t는 1, 1, ut는 s분의 1, g-1분의 g 그리고 t는 s제곱분의 1 그리고 g-1의 제곱분의 t이지 그리고 2의 마이너스 at는 s 플러스 a분의 1이고 여기서 그대로 통째로 가져와서 g-2의 마이너스 at분의 g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S평면과 G평면에서 안정을 따질 때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S평면일 때는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성반정식의 근의 위치가 S평면의 좌반면에 위치할 때를 안정, 그리고 우반면에 위치할 때를 불안정하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3단원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
S평면, 즉 X 복수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가로축은 실수축이 되고 우리가 세로축은 허수축 또는 우리가 J오메가 축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S평면인 것, 즉 S평면인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제가 좌측에 그린 친구는 S평면이 되겠습니다. S평면에서 우리가 특성근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역의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좌측, 즉 이 좌반면에 특성 방정식의 근이 우리가 존재할 때를 안정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안정. 이렇게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그러면 반면에 이 S평면의 우반면에 위치할 때를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즉 특성근이 이렇게 우반면에 위치할 때를 불안정하다고 한다. 여기가 불안정. 제가 여기 아래에 적었다고 해서 이 부분만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색칠되는 부분, 이 다부분, 이 우반면이 전부 다 우리가 특성근에 위치했을 때 다 불안정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허수축 위에 특성근이 위치할 때를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지금 안정도 아니고 불안정도 아니죠. 우리가 경계에 있다고 해서 임계 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수축 위에 있는 경우 이게 S평면일 텐데 우리가 이것과 G평면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G평면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똑같이 실수축 우리가 이렇게 허수축이 있다고 했을 때 G에 대한 관련된 우리가 G 관련된 친구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S평면에는 S가 있는 거고 우리가 G평면에는 G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G평면이 라고 할 때 이때는요 이게 좌반면 우반면이 아니라 우리가 단위원을 그립니다. 이때 단위원 우리가 단위가 붙으면 뭐라고 했죠? 크기가 1인데 단위원은 무엇일까요? 반지름이 1인 원을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단위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반지름이 1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1이고 여기도 크기가 1이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이 되냐면 우리가 S평면에서는 좌반면이 안정했다면 우리가 G평면에서는요 단위원 내부에 우리가 특성근이 위치했을 때 이 부분을 안정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색깔로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노란 색깔로 칠한 부분이 똑같다. 즉 우리가 S평면의 좌반면에 있을 때를 안정하다고 하고 우리가 G평면에서는 단위원 내부에 있을 때를 안정하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럼 이번에는 불안정할 때를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S평면일 때는 우반면에 있을 때를 불안정하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단위원 외부에 있을 때, 즉 특성근이 단위원 외부에 있을 때를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색칠되는 부분, 이 부분이 불안정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임계안정이 되는 거죠. 임계안정이 우리가 여기서는 S평면에서는 허수축 또는 J오메가 축이었는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 두 개의 경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단위원 그 자체죠. 즉 우리가 근 자체가 어디 위에 있을 때? 이 단위원 위에 있을 때, 위에 존재할 때, 이 단위원일 때 이때 우리가 임계안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성한 것처럼 이 색깔로 조금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평면은 이렇게 노란 색깔로 제가 안정을 표기를 했고 우리가 G평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안정은 빨간색 그리고 임계안정은 파란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G평면이라고 주어지지 않고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산 시스템이라고 주어질 때가 있어요. 즉 이산 시스템일 때 근이 주어지고 이것을 뭐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친구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위원을 적용시키는 문제가 있게 되고요. 아니면 뭐 S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S평면을 적용해야 되는데 G평면을 적용하셔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는 개념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꼭 점수를 맞고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변환에서의 초기값 정리와 최종값 정리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처음 배우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로이론의 라플라스 변환을 가시면 초기값 정리와 최종값 정리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한번 복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시간의 함수 ft에 대해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즉 ft에 대해서 t가 0에 가까워질 때 이 리미트라는 것은 우리가 극한값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t를 0으로 보내라는 의미라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t를 0으로 보내버렸을 때 우리가 이 친구는 초기값 정리를 말합니다.
이게 뭐와 같냐? 우리가 s에 대한 함수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초기에는 스무스하다. 그래서 우리가 스무스하다. 암기 팁입니다. 스무스. 이때 스는 우리가 s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이 무는 무한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 무한대 s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역시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갔을 때 s를 한 번 더 곱합니다. s, f, s. 그래서 이렇게 같다는 것이 되겠다. 즉 여기서 스를 기억을 해주세요. fs에 대해서는 s를 곱하고 우리가 s는 무한대로 보내는 것이 초기값 정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지변환일 때 우리가 이 친구를 적용시켜보면요. 리미트 g도 역시 무한대로 갑니다. g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간단해요. fg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최종값 정리를 알아볼게요. 최종값 정리. 복습부터 먼저 할 텐데 우리가 최종값 정리도 우리가 암기 팁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는 스무스했는데 우리가 최종, 즉 마지막 하니까 우리가 SOS를 쳐야 돼요. SOS. 우리가 SOS를 치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시간의 함수 FT에 대해서는 최종값이니까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그래서 T를 무한대로 보내서 FT가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이게 무엇이랑 같냐? SOS, 즉 리미트 S가 0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영어 5이긴 하지만 우리가 0으로 봅시다. 그래서 S가 0으로 갈 때 S, 즉 S, F, S가 된다. 여기 보시면 S, O, S를 기억을 해주시면 이렇게 최종값 정리, 우리가 이 T에 대한 함수와 S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변환의 일대를 알아볼 텐데요. 이때는 조금 좀 특이해요. 리미트. 우리가 G가 어디로 가냐면 0이 아니라 1로 갑니다. 1. 너무 중요해서 크게 적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FG 앞에 이러한 친구들이 곱해지는데요. 1-G분의 1 FG가 돼요. 이것도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G분의 1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역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G에 -1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수에 -1이 붙는다는 것은 G의 역수를 의미해요. 즉 G분의 1을 의미한다. 즉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G분의 1이 결국엔 뭐예요? G분의 1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친구 자체가 G의 -1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는 어떻게 실제로 나오냐면 리미트 G가 1로 갈 때 1 G의 -1승 곱하기 FG로 최종값 정리를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1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 앞부분 1-G의 -1승 이 부분이 곱해지는 것도 같이 세트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초기값 정리, 즉 시간이 초기예요. 초기. 그래서 우리가 T가 시간은 0으로 가고 우리가 이때는 스무스를 기억해서 스무스 FS가 되고 역시 G는 무한대일 때다. 그리고 최종값 정리는 역시 우리가 시간이 최종, 즉 많이 흐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T가 시간이 무한대로 가는 이러한 친구를 어떻게 또 바꿀 수 있냐? 이때는 최종에는 SOS를 치자. 그래서 우리가 SOS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사항은 지변환일 때는 G가 1로 간다는 것이 있어요. G가 1로 가고 이때는 이 앞에 1-G분의 1이 곱해지다. 이때 G분의 1은 우리가 G의 -1승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이 끝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